2026년 4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그야말로 돈의 전쟁터가 됐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폭발하듯 열리고 기업 행사는 줄을 잇고 봄꽃보다 먼저 무대 조명이 타오르는 이 계절에 진짜 실력보다 더 냉혹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수의 시장 가치다.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를 넘어 누가 더 비싼 몸값을 받느냐를 넘어 누가 한 번의 무대를 돈의 강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느냐가 판을 가른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출연료 순위를 묻지 않는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가장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무대가 끝나도 돈이 들어오고 방송이 끝나도 광고가 이어지고 팬들의 응원이 앨범과 굿즈와 콘서트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 바로 그 무서운 시스템의 차이가 지금 트로트 여왕들의 계급을 갈라놓고 있다. 제공하신 업문에서도 2026년 4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 출연료 순위보다 더 중요한 핵심으로 바로 이 수익 구조의 차이가 제시된다. 겉으로 보면 출연료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행사 한 번에 얼마를 받는지, 하루에 몇 항을 뛰는지, 어느 지역에서 가장 강한지 이런 숫자들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사람의 눈을 쉽게 사로잡는다. 그러나 시장은 훨씬 잔인하고 훨씬 정교하다. 같은 무대에 서도 누군가는 그날 공연비로 끝난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한 번의 무대를 계기로 기사 노출이 터지고 광고 문의가 들어오고 팬카페 가입자가 늘고 다음 지역 공연의 몸값이 오르고 심지어 굿즈 판매와 음원 소비까지 덩달아 살아난다. 눈앞의 출연료는 빙산의 머리일 뿐이고 그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로 진짜 돈의 구조다. 그래서 트로트 시장에서 무서운 사람은 가장 높은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의 활동으로 5개의 수익원을 동시에 흔드는 사람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 오늘 1천만 원 차이가 내년에는 몇 배의 격차가 되어 돌아오고 지금의 인기 차이가 3년 뒤에는 브랜드 값의 차이로 굳어진다. 그래서 지금 트로트 여왕들의 경쟁은 노래 경연이 아니라 구조 전쟁이라고 불러야 맞다. 이 구조 전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송가인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많이 버는 가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형 시스템으로 굳어진 존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서는 송가인을 두고 유행을 타는 스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본다. 많은 행사에 마구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수를 조절하면서도 높은 단가를 유지하는 전략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단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이름값을 더 비싸게 만드는 방식이다. 송가인은 무대에 오르는 순간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브랜드 출연이 된다. 광고도 마찬가지다. 식품, 의료, 금융 같은 신뢰가 중요한 영역에서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그 이름이 곧 안정성과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충성도 높은 팬덤과 높은 매진율의 콘서트 구조, 꾸준한 음반 소비까지 얹히면 송가인의 수익은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 된다. 그래서 송가인의 무서움은 눈앞의 폭발력보다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에 있다. 한순간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화로처럼 계속 돈을 데워내는 구조. 이것이 완성형 여왕의 돈 버는 방식이다. 반대로 이소나는 지금 가장 뜨거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이름이다. 원문이 강조하듯 이소나는 기존 질서 안에서 천천히 올라온 타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정적 계기로 시장의 흐름을 뒤집어버린 폭발형 변수에 가깝다. 이런 유형의 가수가 무서운 이유는 현재의 몸값 때문이 아니다. 상승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시장을 겁먹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연 우승 이후 출연료가 급격히 뛰고 행사 섭외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평가는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다. 트로트 시장에서는 한 번 뜬 가수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구조를 확장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소나는 효심과 인간적인 서사, 감정을 끌어당기는 이미지, 그리고 우승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동시에 손에 쥐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무대에서 박수받는 수준을 넘어
광고와 감성 소비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키운다. 사람들은 이제 이소나의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소나의 이야기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가 무섭다. 스토리에 반응하는 팬들은 표를 사고, 앨범을 사고, 응원 굿즈를 사고, 행사와 콘서트까지 따라다닌다. 아직 완전한 제국을 만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제국이 될 조짐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이름. 그래서 이소나는 지금의 수입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가 더 무서운 가수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가격의 기준 자체를 만들어내는 이름이 있다. 바로 홍지윤이다. 홍지윤은 단순히 상위권 가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의 기준점처럼 기능하는 존재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몸값을 설명할 때 홍지윤급이라는 말이 통할 정도라면 이미 그는 개인을 넘어 시장의 언어가 된 셈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위치인가. 보통 가수는 돈을 따라간다. 하지만 진짜 강한 가수는 돈의 기준을 만든다. 홍지윤의 힘은 높은 행사 단가만이 아니다. 높은 단가를 유지한 채 일정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위에 광고와 팬덤 소비가 유기적으로 얹힌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강기능식품, 금융, 뷰티처럼 이미지와 신뢰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에서 광고 수요가 이어진다는 분석은 곧 홍지윤의 얼굴이 곧 매출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팬덤의 투표력과 결집력, 콘서트 매진 구조, 굿즈 판매, 팬미팅, 온라인 플랫폼 참여까지 더해지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돈 버는 엔진이 된다. 노래를 부를 때만 수익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홍지윤의 진짜 위험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몰려오게 만드는 구조를 이미 완성했다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출연료보다 더 무서운 차이다. 장윤정과 홍진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장윤정은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프리미엄 브랜드형 가수의 표본이다. 많은 행사에 나서기보다 높은 단가가 보장되는 무대만 선별하고 화제성보다 신뢰도를 자산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윤정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도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단가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반면 홍진영은 회전율의 여왕에 가깝다. 한 번 크게 받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고 많이 반복하느냐로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무대를 소화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히트곡 자산으로 광고와 행사 반응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홍진영식 모델은 실전형 시장의 교과서다. 한 사람은 희소성으로, 다른 한 사람은 효율성으로 돈을 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진짜 강한 가수는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구조 하나로 먹고 산다. 이것이 트로트 시장이 냉정한 이유다. 음색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고 화제성만으로는 왕좌를 지킬 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시스템이다. 젊은 세대와 확장형 아티스트들의 구조는 더 섬뜩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이다. 전유진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가능성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영향력을 넓혀가는 시장 확장형 모델로 읽힌다. 지금 당장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수다. 유튜브와 스트리밍, 온라인 팬덤이라는 국경 없는 소비 구조를 발판으로 삼는 순간 이 가수의 수익은 더 이상 국내 행사장 천장에 갇히지 않는다. 김다연은 또 다르다. 트로트의 안정성과 아이돌형 소비 구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가족 단위 팬층과 어린 팬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앨범, 굿즈, 커뮤니티 소비, 반복 구매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김태연 역시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무섭게 평가되는 성장형 가수로 묘사된다. 최상위권 수입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광고 타깃이 넓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미 다음 세대를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들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많이 버는 사람보다 앞으로 더 빨리 벌 사람이 시장을 더 떨게 만든다. 원문이 보여주는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트로트는 더 이상 전통적인 행사 시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디지털, 글로벌, 팬덤 소비, 이미지 자산이 동시에 결합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홍자 같은 팬덤 집중형 모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겉으로만 보면 전국적인 대중성 확장보다 팬층의 밀도가 강한 구조는 화려함이 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이 오히려 예상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광고 의존도가 낮고 외부 유행이 흔들려도 핵심 팬들이 앨범과 콘서트, 굿즈와 각종 소비를 통해 꾸준히 버텨주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팬이지만 깊게 지지하고 그 지지가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대중적 화제성 못지않게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화제는 사라져도 결제는 남기 때문이다. 강해처럼 방송, 행사, 광고를 고르게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안정형 모델도 있다. 이런 가수들은 단기 폭발력은 덜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추락 가능성이 낮다. 결국 트로트 시장은 한 가지 답만 허용하지 않는다. 프리미엄형, 회전 유령, 팬덤 집중형, 성장형, 글로벌 확장형, 하이브리드형, 안정형. 문제는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구조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얼마나 반복해서 돈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출연료 순위만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순진하다. 행사 한 번 얼마, 하루 몇 건, 이런 숫자들은 자극적이지만 표면적이다. 진짜 무서운 차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 누군가는 무대가 끝나는 순간 수익도 끝난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날 올라온 직캠 하나로 팬덤이 커지고 그 팬덤이 다음 앨범의 초동 판매를 밀어올리고 그 판매량이 광고, 협상력 젊은 세대와 확장형 아티스트들의 구조는 더 섬뜩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이다. 전유진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가능성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영향력을 넓혀가는 시장 확장형 모델로 읽힌다. 지금 당장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수다. 유튜브와 스트리밍, 온라인 팬덤이라는 국경 없는 소비 구조를 발판으로 삼는 순간 이 가수의 수익은 더 이상 국내 행사장 천장에 갇히지 않는다. 김다연은 또 다르다. 트로트의 안정성과 아이돌형 소비 구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가족 단위 팬층과 어린 팬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앨범, 굿즈, 커뮤니티 소비, 반복 구매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김태연 역시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무섭게 평가되는 성장형 가수로 묘사된다. 지금 당장 최상위권 수입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광고 타깃이 넓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미 다음 세대를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들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많이 버는 사람보다 앞으로 더 빨리 벌 사람이 시장을 더 떨게 만든다. 원문이 보여주는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트로트는 더 이상 전통적인 행사 시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디지털, 글로벌, 팬덤 소비, 이미지 자산이 동시에 결합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홍자 같은 팬덤 집중형 모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겉으로만 보면 전국적인 대중성 확장보다 팬층의 밀도가 강한 구조는 화려함이 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이 오히려 예상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광고 의존도가 낮고 외부 유행이 흔들려도 핵심 팬들이 앨범과 콘서트, 굿즈와 각종 소비를 통해 꾸준히 버텨주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팬이지만 깊게 지지하고 그 지지가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대중적 화제성 못지않게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화제는 사라져도 결제는 남기 때문이다. 강해처럼 방송, 행사, 광고를 고르게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안정형 모델도 있다. 이런 가수들은 단기 폭발력은 덜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추락 가능성이 낮다. 결국 트로트 시장은 한 가지 답만 허용하지 않는다. 프리미엄형, 회전 유령, 팬덤 집중형, 성장형, 글로벌 확장형, 하이브리드형, 안정형. 문제는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구조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얼마나 반복해서 돈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출연료 순위만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순진하다. 행사 한 번 얼마, 하루 몇 건, 이런 숫자들은 자극적이지만 표면적이다. 진짜 무서운 차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 누군가는 무대가 끝나는 순간 수익도 끝난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날 올라온 직캠 하나로 팬덤이 커지고 그 팬덤이 다음 앨범의 초동 판매를 밀어올리고 그 판매량이 광고 협상력을 높이고 그 광고 이미지가 다시 행사 단가를 끌어올린다. 이것이 진짜 돈의 사슬이다. 그리고 한번 이 사슬이 완성되면 단순히 잘 버는 수준을 넘어 잘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탄생한다. 트로트 여왕들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일 더 비싸질 이유를 이미 만들어 둔 사람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출연료는 결과이고 구조는 원인이다. 결과만 보는 사람은 오늘의 스타를 말하지만 구조를 보는 사람은 내일의 지배자를 읽어낸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특히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인기 가수라면 히트곡 몇 곡, 행사 섭외, 방송 출연 정도로 그림이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트로트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팬덤은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고 광고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신뢰의 현금화가 되었으며 콘서트는 티켓 판매를 넘어 공동체 결속의 장이 되었다. 굿즈와 온라인 투표, 팬카페 활동, 디지털 플랫폼 소비까지 모두가 연결되면서 가수 한 명의 이름이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보여지는 인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고 어떤 가수는 뉴스 기사보다 훨씬 더 단단한 구조를 내부에 숨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트로트 여왕들의 싸움은 단순한 성량 대결이 아니었다. 누가 더 큰 울림을 만들고 누가 더 오래 기억되고 누가 더 넓은 지갑을 열게 만드는가의 전쟁이었다. 결국 지금 트로트 시장의 왕좌는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한 번의 박수를 다음 매출로 바꾸고 한 명의 팬을 평생 소비자로 바꾸고 한 번의 우승을 수년짜리 브랜드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정상에 선다. 송가인은 완성된 시스템으로 버티고 이소나는 폭발적인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며 홍지윤은 가격의 기준을 만들어 시장을 지배한다. 장윤정은 프리미엄의 힘을 보여주고 홍진영은 효율의 무서움을 증명하며 전유진과 김다현, 김태현은 미래형 구조가 얼마나 강한지 예고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공통으로 적히는 단어가 있다. 수익 구조. 이것이야말로 지금 트로트 여왕들의 운명을 가르는 최종 승부처다. 그래서 이 제목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트로트 여왕들의 돈 버는 방식, 출연료보다 무서운 수익 구조의 차이. 진짜 무서운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다. 그 돈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증식되는가, 그리고 그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다. 무대 조명이 꺼진 뒤에도 돈이 흐르는 사람, 노래가 끝난 뒤에도 소비가 이어지는 사람, 오늘의 인기를 내일의 시스템으로 굳혀버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트로트 시장에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람은 한 번 벌고 끝나겠지만 또 한 사람은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다음 계절에도 벌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조의 공포이고 동시에 왕좌의 조건이다. 제공하신 원문이 보여준 진짜 핵심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출연료는 숫자일 뿐이지만 수익 구조는 권력이다.